안녕하세요, 김동입니다. 오늘은 산재 근처 관련한 사고 중에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가 있습니다. 이 추락사고로 인한 진단명은 척추골절과 종골골절이 가장 흔한데요. 이 두 가지 진단명으로 산재와 근저의 보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동물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원에 가면 동물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나들이를 나온 여러 사람들도 같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코끼리가 있는 그런 관람하는 영역이 있었고요. 그쪽 한쪽에 노인들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인 제도 그리고 그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 같았는데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땐 그게 한 20년 전, 그 정도 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제도나 아니면 혜택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도는 많이 바뀌었는데 한 분이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만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병원에 주로 많이 가게 되는데 병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광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산재 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이렇게 다치신 분들이 335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듣지 않으려고 해도 이렇게 들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조금 전에 그 노인분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잘못된 정보를 서로 전달을 하고 계시고 또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 동물원에 코끼리가 있잖아요. 그 코끼리를 코만 만져본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같고 꼬리만 만져본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고 하나요? 예. 그런 그 대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근데 이런 얘기들은 그냥 관심 있게 들리시겠지만 일부 정보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귀담아 듣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보상 과정은 굉장히 길고요,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한다면은 맹목적으로 맹신하시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많이 아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겪으신 작은 사례에 불과하거든요. 코끼리 한 마리를 본 사람과 천 마리를 본 사람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은 많으시겠지만 비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 초과 손해인 근저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증권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건설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고요. 이 보상 한도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상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치신 경우에는 이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여긴 1인당 1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 사고당 2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상자가 여러분 계시다면 근저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청구하시는 분이 받을 수 있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라면 사업 쪽에 직접 청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상받을 분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거냐도 문제인데요. 여기는 원수급인 외주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진단서를 확인해 보면 좌측 종골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제자분의 MRI 사진과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척추 부분에 대해서 MRI 사진을 본 이유는 압박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MRI 영상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종골골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골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쇄골절 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산재 장애는 보시는 바와 같이 4.5m 높이에서 추락하셨고
종골골절, 골절반 압박골절이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종골골절에 대해서는 C급을 인정을 받으셨는데 척추의 경우에는 압박률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약 4.5%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다리는 C급을 받으시게 됐고 척추는 14급에 해당이 돼서 최종 산재 등급은 C급을 받으셨습니다. 근제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척추와 종골에 대해서 각각 장애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척추의 경우에는 압박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2년 한시장애를 받았고요. 종골은 그 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분쇄골절이 심한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16% 영구장애를 받았습니다. 근제보험에서는 산재보험 사항에서 보상하지 않는 성형치료비와 관련된 부분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성형치료비는 854만 7,700원에 대한 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형치료비 추정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65세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맥브라이더 장애평가와 성형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산정을 해서 산재보상에서 받은 보상금을 제외하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의 일반적인 보상금 청구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종골골절과 척추 압박골절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수술을 모두 하신 경우도 있고 한쪽만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모두 안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후유장애라는 부분은 각각의 기준에 맞는 장애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장애 진단서가 될 거고요.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하겠죠. 그리고 근제보험과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일종의 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장애 기준은 두 가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장애 평가 과정이 근제보험이나 개인보험의 장애 평가 과정과 결국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산재도 중요하고 근제보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모두 보상을 잘 받으시려면 이 보상 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한쪽 영역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다른 쪽 영역에서는 중요하게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본 사례와 같이 산재에서 척추 압박률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그 산재 장애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근제보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후유장애 평가와 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주변의 전문가들과 상의를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보상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블로그와 유튜브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